이 변호사님, 네.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논란 중 하나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있지만 그 부분은 뭐 국회한테 맡기고 지금 이용구 법무차관이 그게 더 시끄럽더라고요.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아마 정부가 아니고 저 문재인 대통령은 여차하면 이용구를 장관으로도 그렇죠. 한번 시켜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장관은 날아간 것 같죠. 예. 아니 차관 자리도 지금 위험하던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으로 볼 때는 기사를 폭행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처음에 그 기사가 폭행을 당하고 신고를 했을 때의 진술과 3일 후에 진술이 확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처음에 진술했을 때는 가는 도중에도 문을 열라 그랬고 문을 닫았다 열었다 했다는 것이고 그 제지하니까 예, 욕을 했다는 거. 욕을 하고 또 폭행도 좀 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 욕을 했다는 것이죠. 예, 욕을. 예. 욕설을. 예. 그러니까 신호등에 걸리니까 예. 문을 뭐 열고 열라고. 내리려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뭐 욕하고 그런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서초동 아파트에 와가지고 예. 도착할 무렵에 이제 깨우니까 예. 뒷덜미를 잡고 뭐 폭행을 가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서 조사했던 그 경찰관들은 특가법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3일 후에 이 택시 기사의 진술이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 중간에 뭐 문을 열라고 한 것은 자기가 보니까 자기 혼자 떠든 것 같아. 나한테 욕한 것은 아니다. 예. 또 여기 서초동에서도 뭐 운행이 다 와서가 아니고 멈춰가지고 있을 때 뭐 뒷덜미를 때린 건 아니고 멱살을 좀 잡았을 뿐이다. 뭐 이렇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특가법 대상이냐 아니냐부터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경찰에서는 택시 기사의 바뀐 진술 예. 그것만 가지고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우선 이야기했죠. 예. 운행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폭행을 하면 일반 폭행이다. 그러니까 특가법이 지금 그 전에 하도 그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폭행이 이게 위험하잖아요. 예, 운전 중에 대형 버스 운전하는데 시내버스 운전하는데 옆에서 폭행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막 비틀비틀하면서 가는 것도 있었고 그건 대형 사고로 이어지니까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운전 중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 처벌했어요. 예, 그냥 그렇죠. 폭행보다. 그리고 그거는 반의사 불벌죄도 안 되고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하도 처벌을 하기에 특가법입니다.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입건은 할 수 있지만 처벌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2015년인가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정차 중이라든가 운전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전부 다 가중 특가법으로 가도록. 그런데 경찰에서는 처음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이게 특가법이다 그랬는데 서초경찰서에서 그 2015년에 법 개정되기 이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어요. 이거는 그 운전 중이 아니면 안 된다. 정차는 이거는 특가법이 안 된다 하는 판결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무혐의 그리고 운전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래가 무혐의로 했는데. 내사 종결해 버렸죠. 예. 근데 이 사건은 그 특가법이 개정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옛날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이대면서 내사 종결 무혐의인지 내사종인지 모르겠지만 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지금 그거는 뭐 경찰관이 법리 판단을 잘못해서 경찰관은 법조인은 우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수사를 하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사람이지 법조인은 밝혀진 사실관계의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적용할 법률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그렇죠. 법조인이어서 검찰 그다음 법관을 법조인이라고 합니다. 변호사까지. 예. 그런데 경찰은 저는 뭐 수사 업무에 종사하지만 우리가 전형적으로 말하는 법조인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서초경찰서가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있을 수 있다. 예. 판례를 헌법재판소 결정내를 잘못 해석해서 그럴 수 있다. 실수로. 그런데 지금 밝혀진 거는 문제가 사실 운행 중에
그 신호등 앞에 걸렸다는 거는 운행 중이잖아요. 예. 더 가야 되고 지금 집까지 가야 되고 그때 욕설을 했으면 그것도 욕설 또는 폭행 이런 게 지금 같은 폭행이거든요. 예. 욕하면 폭행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폭행인데 그러면은 특가법이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예, 2015년 그렇죠. 이전도 예. 법에 의해서도. 근데 3일 후에 운전기사가 갑자기 그때는 아무 일, 뭐, 혼잣말 한다 그랬나요? 그 뭐, 술 취했으니까. 혼잣말 했다고 그랬다는 술 거예요. 취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하튼 그거는 나중에 그 심신미약 주장할 거고. 예. 그건 법정에서. 그 술 취해서 내가 그 당시에 내 행동을 제어를 잘못했다는 거는 심신미약이라 그래요. 예. 그걸로 해가지고 무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소는 되는데 법정에서 이랬으니까 형을 감경해 주십시오. 형 감경 사유예요, 그거는. 그렇다면은 그렇게 했다는 게 밝혀졌으면은 일단은 검찰에 넘겨야죠. 예. 특가법 적용이 되고 예. 요걸 하고 지금 그 경찰관이 운전사가 혼잣말 한 것 같다. 그렇게 나중에 진술을 바꿨는데 우리 법원에서 있죠. 어떤 관련자의 진술이 바뀔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사고 직후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어떤 핸들링,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그렇다거나 어떤 뭐 돈을 받고 그랬다거나 이런 게 개입할 수가 없어요. 사고 직후에 경찰이 왔는데 출동했잖아요. 네, 출동했죠. 그때 말은 있죠.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용구 그 당시에 차관이 변호사였는데 그 사람은 집으로 가버렸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차관인지 그것도 몰랐을 것이고. 예. 그래가지고 그 사실대로 말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운전기사만 이제 파출소에 가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네. 아주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봐야죠. 뭐 그때는 합의도 안 했을 것이고. 예. 그다음 이용구 차관이 옆에서 막 어떤 똑바로 말해 그러면서 위협도 안 했을 것이고.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용구 차관이 그 운전기사의 친척도 아닐 것이고 친구도 아닐 것이고.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특가법 적용이 될 만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예.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래가지고 아마 그 경찰에서 그렇게 통보를 했을 거예요. 이용구 차관한테 나와봐라. 그래서 6일날 11월 6일날 사건이 났는데 7일날 이제 출석 요구했는데 가지도 않았죠. 그러니까요. 불응했죠. 그러니까 오니까 이제 그때서는 알았겠죠. 경찰이 알려줬을 거예요. 벌써 운전기사가 이렇게 진술했다. 판사 출신 아닙니까? 또 법원 행정처도 근무했고. 네. 그러니까 특가법을 생각해가지고 아마 우리 아파트 와가지고 그때 뭐 목을 좀 했고 이 정도로 진술을 바꿔야만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사하고 합의를 위해서라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되건 안 되건 그리고 변호사라는 게 밝혀졌고 하면요. 기사하고 합의를 해야죠. 그거는 피해를 봤으니까. 택시 기사들 진짜 대리기사였나요? 택시기사입니다. 택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인데 그 어떤 분쟁이 있고 파출소 가고 하면 그동안 영업도 못하고 하니까 손해를 배상해 줘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3일 후의 진술처럼 아파트에 도착해서 그냥 목을 껴안고 차는 정차하고 있었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제가 판사 출신이니까 판사 출신하면 당연히 그 사고 직후에 그 진술이 진정하다고 믿지. 예. 그 3일에 바뀐 걸 갖다가 이거는 엄청나게 3일이라면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법률에 대가고 더군다나 법무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뭐 경찰도 알고 어떨 땐 경찰이 합의도 시켜줘요. 상대방이 민변에다가 대단한 사람이면. 법무실장에다가 전임 네. 그리고 여기저기서 보나마나 경찰청장도 뭐 전화했을지도 모르죠. 그럼요. 뭐 모르지만 그건 우리 추측이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생각에는 그 택시 기사님이 이게 본인의 피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차관을 둔 법무부에 어떤 그걸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국가 체계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아니면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나면은 뭐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전체 정황으로 보면은 특가법 적용되는 게 맞고 여기에 대해서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고 해서 재판에 안 넘기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재판을 한 받아봐야 된다. 최소한. 예. 예.
그럼 무죄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택시 기사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뭐 여러 가지 금전적 보상도 있었겠지만 보통 서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경찰에서 그 높은 사람이고 센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데 말렸다가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네. 거예요.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예. 그 사람하고 싸워봤자 계란으로 발치기다. 그렇게 그렇게 판단하죠. 생각하죠.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변호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법률 분쟁에 말려들어가기를 싫어해요. 무슨 진술 잘못해가지고 법정에 부르고 이러면 택시 기사가 이게 뭐 하루 벌에 진짜 하루 먹고 사는데 오라고 해서 법정 증언 가야죠. 검찰 또 조사 참고인 가야죠. 그래서 경찰이 아마 코치를 해줬을 거예요. 합의하고 처벌 원치한 다음에 이 사건 끝나고 기사님 검찰에 안 불려도 되고 그다음 법원에 안 불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해 주시고 그렇게 끝냅시다. 이렇게 경찰은 좋은 뜻으로 합의를 붙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그 좋은 뜻도 있겠지만 배우 또 사정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윗선의 어떤 작용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예, 봐야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고 교수님도 판단하셨을 거고 시청자분들도 어느 말이 맞겠느냐 그 운전기사님의 말 중에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의 핵심은 하나는 경찰의 행태, 높은 사람들을 봐주고 뭐 시니어 인사들 봐주기 이런 행태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 갖고 지금 자기들이 종결권도 가져가고 사실은 대다수 이제 대개의 사건들은 다 경찰이 수사를 그렇죠. 맡던데 국가수사본부도 지금 발족 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런 사람들한테 권력한테 아주 취약한 이런 경찰한테 넘겨도 되느냐는 의문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이용구 법무차관 뭐 능력은 있고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인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서민들을 그렇게 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폭행을 가한 것이 또 하나 있고 그동안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법무실장 그만두고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 이제 좀 잘 알고 형 동생 아는 마에 그래가지고 송배를 했는데 오락이 갖고 윤석열 총장 갔더니 정치하려고 이제 조국을 구기영이라고 한 거야. 네. 구기영 수사한 거야. 그 표창장 강남에 가면은 20-30만 원이 뭐 몇십만 원이면 다 살 수 있어.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 총장이 어이가 없어서 나와버렸다는 건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표창장 그 강남에 가서 위조한 거 사가지고 입시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법무차관이 돼야 하며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 아무리 월성 수사 막기 위해서 급하다 해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그러니까 의문들이 지금 두 가지가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부터 하자면은 저번 시간에 고 교수님 말씀하셨죠. 지금 경찰청장을 민정수석이 뭐 임명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수사권 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과연 이 경찰이나 검찰이 누가 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권한 행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번에 그 이용구 차관 문제도 있죠. 경찰이 어떤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거든요. 뭐 경찰이 선으로 했을 수 있지만 경찰이 뭐 무지하게 바쁜 사람들이 선의로 이런 거 합의나 붙여주고 한다는 건 하겠습니까? 그래서 경경 수사권 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경이 얼마나 정치권으로 독립해가지고 권력으로 독립해가지고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게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권 조정을 하면은 검찰은 어떤 그런대로 나름대로 자기들이 고시도 합격하고 그래서 저항하는 이번에 뭐 저항하는 걸 지금 눈으로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 경찰하고 무슨 이렇게 권력하고 맞붙는 거는 본 적이 없고 오히려 황운하 청장 사건에 이런 거 보면요. 경찰이 완전히 이거는 청와대 사냥개 비슷한 거 아닙니까? 하수인. 그래서 그 이분들이 검찰의 어떤 권한을 뺏어가지고 검찰을 약화시키는 거에 불과하지 어떤 국가의 전체적인 어떤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느냐. 이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제가 그 언론을 보니까 이용구 차관 문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암초가 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내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런 말은 끄떡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 경찰이 그런 수사권 그리고 수사 종결권까지 가진다면은 지금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많은 무고한 사람이 풀려나는 건 좋은데, 내가 고소를 했잖아요. 근데 한쪽에 청탁을 받아가지고 처벌받지 않고 나오는 거, 이것도 엄청난 사법 방해입니다. 그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면은 이게 과연 수사권 조정이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먼저 선언을 명백히 한 다음에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경찰 인사청장부터 경찰위원회라든가 민간 좀 독립된 사람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해야지. 지금같이 청와대에서 다 임명하는 거, 이런 상태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준다는 거,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총장은 그나마 국회 청문회도 거치고 이런 과정이 있고 임기제로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여기는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게 되어 있어. 아무런 견제 청문 절차도 없고요. 있어도 그래서 청문 전부 다 보고서 없이 다 임명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용구 차관의 인성 이야기 하셨잖아요. 제가요, 저도 고시 합격하고, 저도 술도 잘 못하지만 먹어도 있죠. 그 싸움을 이 시비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법조인으로 수십 년 살아오면요, 주먹이 나가다가도 딱 멈춰요. 이거 폭행죄인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술 먹고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심신미약으로 감경은 될 수 있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법조인 판사들이 주장하는 게, 법정에서 술 먹고 술이 취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이라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가 상실이고, 좀 판단력이 약해졌다가 미약인데 아무도 안 받아줘. 왜냐하면은 심신상실될 정도로 술을 먹었으면 길가에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리고 하는 건 다 한다는 거죠. 거기서는 술 좀 못하시지만 그래도 좀 취했을 때 생각해 보면은 다 생각나시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라 그러면 술 취해서 내가 모르고 그랬다고 이제 변명하는 용어로 쓰는 거지. 제가 술 먹어봐도 이 술을 먹어 정신을 잃었다, 이거는 조금 과장이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법조계에서 그런 일이 한번 있으면 소문이 쫙쫙 나요. 대단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사실 상당히 성토하고 싶은 게 많은데, 혹시나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런 걸 머리에 생각하면서 하면은 여기까지 나왔던 게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순화된 표현을 하는데 법조인이 그래요. 그런데 이용구 차관이 그때 술 먹고 그랬다. 근데 욕을 하고 내릴라 그러고, 그 다음 집에 와서 목을 끊고 했다는 건 있죠. 술은 먹는 건 맞아. 그렇지만 이게 자기 행동을 갖다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많이 약하구나.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 윤석열 총장한테 당신 정치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쭉 볼 때, 우리가 재성덕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주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인격 도야를 갖다가 게을리 하면은, 자기의 재주를 믿고 좀 비도덕적이고 덕이 없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을 무시하고 집 밟는 행동을 잘 하더라. 택시 기사 같으면 진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진짜 힘든 사람 중 힘든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있죠.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참 없는 인성을 가졌지 않느냐. 그게 법무차관 하면서 있죠. 이런 인성을 가졌다면은, 그냥 평검사 이런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 말 안 들으면은, 그렇죠. 날리고, 인사로 날리고. 그래서 저는 이용구 차관이 이번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어떤 입장이 채인지 몰라도 이 전체적인 걸 볼 때, 이런 힘 있는 공직은
예. 안 맞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더 큰 일을 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실력은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예. 자기 의뢰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승소를 법률 하려고 서비스 노력할 해주고. 거 그리고 아닙니까? 변호사는 권력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이게 같은 사람도 그 권력을 쥐어주면 우리 완장 이야기 하잖아요. 예. 완장 좀 더 그 오만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용구 차관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 그 기회가 됐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판사도 했고, 그럼 사퇴하고, 그냥 야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있죠.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좀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용구 차관 그 이후 행태를 보면 뭐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야인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죠. 없는 것 같고 현재 이 사건은 고발이 돼갖고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이가 지검장으로 있는 중앙지검에 배당이 별로 됐는데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법무차관 불러다가 뭐 수사할 그러니까요. 일도 없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참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고위 공직을 맡고 있으니까 이 정부 들어서는 누가 왜 하필이면 좋은 사람도 많은데 쓰레기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그렇게 장관시키고 차관시키냐. 특히 뭐 언론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변창흠 또 아이고 변창흠 씨요. 그분도 또 흠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파도 뭐 까도 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번 이런 인사들을 쭉 보면서 예. 뭐 고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인사 풀을 자기 사람들만으로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무 계속 벌어지는 좁혀가지고 겁니다. 그런 특히 주택 문제 이런 거 하는 김현미 장관부터 능력과 관계없이 그리고 도덕성과 청렴 관계없이 내 사람이면 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상대방은 다 때가 묻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국토부 장관을 조금 능력 떨어지더라도 진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쨌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사람은 다 깨끗하다 생각하니까 바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도자를 참 잘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